17번부터 보겠습니다. 17번. 실수 a가 1보다 큰 a가 있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과 그 다음에 두 함수 y는 3ax제곱, y는 3ax-1제곱과 만나는 각각 pn, qn이라고 했을 때 여기 성분의 길이, 이 파란색 여기 잘리는 부분 있죠? 여기의 길이를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pn, qn, pn, qn, qn 플러스 2, pn 플러스 1. 자, qn 플러스 2, pn 플러스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n과 x는 n과의 직선의 교점이 pn, qn이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직선 x는 n 플러스 2와의 교점을 각각 qn 플러스 2, pn 플러스 2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다리꼴 이 그림의 넓이를 SN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S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LN, 여기 성분의 길이, 여기 LN의 길이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보냈을 때가 라지 N,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해서 S4K-3에서 라지 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제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하고 QN의 좌표가 각각 N 3AN제곱, 그 다음에 QN은 N 3AN-1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LN은 당연히 X좌표 어차피 똑같으니까 Y좌표끼리 빼주시면 되겠죠. 3AN-3AN-1제곱. 그럼 여기서 3AN-1제곱으로 묶어주면 3AN-1제곱 묶어주면 여기가 지금 n-1의 지수를 하나 더 많은 상태니까 A가 하나 더 있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다 뽑았으니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LK.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지금 N 대신에 K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3, 좀 순서만 좀 바꿀게요. A-1, 그 다음 어차피 곱셈이니까 K-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3 곱하기 A-1은 K랑 상관없는 문자들만 써져 있기 때문에 앞에 상수처럼 생각해서 뽑아내주면 되겠죠. 그럼 3A-1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한번 쭉 간단하게 한 번씩 써볼 건데요. K 대신에 1부터 20까지 쭉 넣어보면 K 대신에 1 넣으면 1 A의 0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A제곱, A 세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이죠. 첫째 항부터 몇 대? 20번째까지 공비가 얼마인? A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공비 R 지금 A가 되겠죠. A-1분의 첫째 항 1 그 다음 생략하고 그 다음에 A의 20제곱 N제곱이니까 2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주면 약분되면서 사라지겠죠. 결국 3 곱하기 A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기가 가의 네모박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N도 계산을 해봅시다. SN은 아까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다리꼴은 당연히 여기 X는 N 직선, X는 N 플러스 2 직선 수직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윗변 아랫변을 보면 돼요.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인데 높이는 마치 딱 N 플러스 2 두 칸 높이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SN을 정리해보면 SN은 자 윗변 지금 여기 LN 생각하면 되죠. 아까 LN 계산해놨습니다. 3의 AN제곱 마이너스 3의 AN-1제곱 더하기 자 여기 PN 플러스 2, QN 플러스 2도 마찬가지 여기도 X좌표는 똑같기 때문에 Y좌표끼리만 바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X자리 대신에 N 플러스 2 대입한 거 X자리 대신에 N 플러스 2 대입한 거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는 3의 AN 플러스 2제곱 빼기 3의 A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2분의 1 이 약분해주면 사라지겠죠. 얘만 따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아까 N을 묶어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묶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개만 먼저 3의 A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A-1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 걸로 3의 A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주면 똑같이 A-1 그럼 관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해지죠. 그럼 3A-1로 묶어주면 A M-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SN까지가 마무리 다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라지 S는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5까지 S4K-3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K 대신 1부터 하나씩 넣어보겠죠. 1 넣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4원 더하기 2 넣으면 4, 8, 8 빼기 3이니까 5 S5 그 다음에 S9 그 다음에 S13 더하기 S17 이렇게 나오게 있는 거예요. 자, S1은 여기 Sn 대신에 1대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좀 하나씩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Sn 대신에 숫자 1, 5, 9, 13, 17을 넣는 거니까 여기만 바뀌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해요. 그럼 여기는 맨 앞으로 그냥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맨 앞에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끄집어내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1 넣으면 1 더하기 A의 제곱 되고, 그 다음 5 넣으면요 A의 4제곱 더하기 A의 6제곱, 9 넣으면 8, 10, 13 넣으면 12, 14, 17 넣으면 16, 18. 좀 한 번에 보려고 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1에서부터 지금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것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이것도 등비수열 합인데 여기는 공비가 얼마인 거야? A 제곱이 되는 거죠. A 제곱이 똑같이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니까 A 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생각해주면 첫 A-1을 묶어준 거 그대로 가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공비가 뭐냐면 A 제곱이에요. A 제곱 마이너스 1. 첫째랑 똑같이 1이고요. 그럼 원래는 아래 n제곱이죠. 몇 개죠? 총? 10개, 10개. 지금 여기서 2개씩 나왔으니까 2, 50, 10개. 그럼 A의 제곱에 몇 개?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지수법칙 사용해주면 여기 결국 무슨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0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에 A-1 곱하기 여기는 인수분해에서 A-1 A 플러스 1이 되고요. 위에는 A의 20제곱 마이너스 약분 되는 거죠. 결국 3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A의 2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여기가 가 네모 더 있고 여기가 이제 나 네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랑 나가 다 구해지는 거죠. 결국 L하고 L이 지금 대문자 L이 이거죠. 3 A의 20제곱 마이너스 1 분의 그 다음에 대문자 S가 얘예요. A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A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2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바로 약분되죠? 약분되고 여기도 약분되고 즉 A 플러스 1분의 1이 몇 분의 뭐다? 5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되는 거죠. 그럼 가랑 나랑 A 값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17번 마무리하고요. 그럼 18번 이어서 할게요. 아까 16번 문제 풀면서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동일하게 그래프 변환 이동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됐냐면 이제 절대값이 왔어요. 그럼 절대값이 왔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그대로 접어 올려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sin 2x니까 주기는 2분의 절대값 2분의 2파이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파이 한 번에 한 사이클 sin 함수에 한 사이클 주기 함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 뒤에는 가로가 안 쳐져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냥 완전히 3분의 2를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이 안에서 한 사이클을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그리자면 지금 이렇게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x축의 방향 얼마만큼? 3분의 2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죠. 여기 원래는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건데 그럼 1에다가 3분의 2 더해주면 3분의 5 마이너스 1에다가 또 3분의 2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리면 지금 얘가 3분의 5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
그럼 여기가 새로운 기준 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여기가 맨 마지막 끝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그려봅시다. 주기가 파이니까, 그러면은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 파이 안에서 여기 한 사이클 이렇게 들어와야 돼. 한 사이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원래 시작점이 0인데 평행이니까 3분의 2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한 칸. 3분의 5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마이너스 3분의 치고 파이에서 이렇게 끝내야 되겠죠. 이렇게가 한 사이클. 그럼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0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범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가운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절대값 씌워주는 거니까 여기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똑같이 위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올 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이어서 읽어보면 이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얘랑 지금 y는 3k라는 어떠한 직선하고 그 다음에 y는 k라는 어떠한 직선이 그어져서 뭐 세밀관계되는 두 직선이 그어지겠죠. 그 만나는 이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각각 m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절대값 m-n이 5가 되는 5가 3이네요. 3이 되는 그 mn 값을 찾아야 되는 거, 그걸 만족하는 이제 k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k값을 실근의 합을 찾는 게 마지막 최종 목표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3k, 이 k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주기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영역 안에서 몇 개씩 끊어지는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나눠볼 건데 그걸 먼저 나눠볼게요. 그러면 지금 k, 그 문자를 k라고 안 하고 k에 비슷한 걸로 해서 k0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즉 여기 0하고 3분의 1 사이 여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될 건데 K는 0일 때는 왜 생각 안 하나요? 0일 때 얘가 0이면 3K도 0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거에서 생각해주면 만나는 교점이 지금 여기가 만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만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0가 3분의 1이라면 만약에 K0가 3분의 1이면 여기 만나는 거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서는 6개가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보다는 작을 때는 하나, 둘, 셋, 4개가 될 겁니다. 4개. 그 다음에 K0가 3분의 2가 됐을 때는 몇 개예요? 여기 끝에 점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일 때까지 다 생각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는 크고요. K0가 3분의 5보다는 작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만나게 되고 마지막 끝에 K0가 얼마일 때? 3분의 5일 때는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둘이 빼서 3이 되는 관계는 5, 2랑 8, 5 이렇게 2개밖에 없겠죠? 다른 숫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5, 2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K0가 당연히 지금 얘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얘가 3K 3분의 5K가 3K가 돼서 3분의 5K가 3K가 돼서 높은 거 3K가 돼서 K 값은 9분의 5가 돼야 되는데 9분의 5인가요? 아니네요. 그죠? 이거 아니겠죠. 그럼 여기 관계는 안 되겠어. 그럼 8하고 5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는 얘가 큰 값이에요. 그러면 3K가 3분의 2가 돼서 K 값은 9분의 2가 되죠. 그럼 9분의 2는 여기 얘가 9분의 3이니까 4이 들어가는 거 괜찮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K 값은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9분의 2 여기 아까 처음에 선생님 빨간색 영상을 그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0하고 3분의 1 사이는 여기 9분의 2 K가 9분의 2라는 이 상태에서 만나는 이 X점
만나는 교점들의 이 좌표들의 전체 총 합을 구해야 되는 거야. 전체 총합. 여기 전체 총합을 구해야 되는 거야. 전체 총합. 자, 근데 우리는 사인 함수는 코사인 함수, 삼각함수는 우리 대칭성을 가서 강조했었는데 대칭성 때문에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x1, x2, x3, x4 이렇게 됐을 때 x1이랑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x1까지 거리랑 원점에서 이 x4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x1하고 x4, x1하고 x4를 더한 값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x2랑 x3를 더한 값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결국 여기 4개를 총 합합값은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안에서도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x5, x6, x7, x8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x5에서부터 x8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x5에서 2분의 파이에서부터 x53이만큼 거리가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x8에다가 x5의 일부분, 여기 부분 더했으면 파이고, 그 다음에 뭐가 더해지냐면 2분의 파이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얘가 더해지면은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x6이랑 x7도 같은 내용에 따라 똑같이 이렇게 덧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다 더해주면 어때? 이거 더해주면 3파이가 돼, 3파이. 자, 그러면 이 8개를 다 더한 값의 실근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3파이랑 마이너스 파이랑 더해줘서 결국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번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공간이 19번 대신에 우리 20번 먼저 해볼게요. 20번 먼저. 자, 20번부터 보면 그림이 이제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관련된 거, 코사인 버트, 사인 버트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랑 각도 나오고 이제 고2 정도 됐으니까 이제 논증기하 쪽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해석기하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논증기하 쪽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삼각 함수 배웠던 내용 있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시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럼 삼각 지금 변에 나와 있고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P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하나 있는데 A, B 대 A, C 각의 이등분선에 나누는 이 밑변의 길이의 B는 A, B 대 A, C랑 B가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가 1 대 2가 되는 거죠. 실제 길이가 1, 2가 아니라 길이의 B가 1 대 2라는 얘기예요. 이건 잠깐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럼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나왔고 그 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인 A는 선생님 다 반지름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으면 문자로 써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사인 B는 어떻게 돼? 2R분의 8. 사인 C는 뭐가 돼? 2R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어진 조건이 A 가로 열고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어떻게 된대요? 6루트 3이에요. 6루트 3. 근데 우리 사인이랑 사인 C가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럼 A 곱하기 2R분의 12가 뭐보다 6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12로 나눠주면 2R분의 A가 얼마인지가 나오죠. 2R분의 A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 2R분의 A, 여기 사인 A 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루트 3 특수각 때문에 60도, 120도 쭈쭈쭈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 각 A가 몇 도라고 나오냐 문제에서 90도보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60도가 아닌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사인 A에서 A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A는 120도. 즉 다시 말하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파이. 그럼 그걸 이등분하는 정확한 이등분하는 여기 각각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 AP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익숙하겠지만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그 사이 변의 공통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넓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이. 그러면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 더한 게 전체 넓이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복잡하지 않은데 지금 밑변의 길이의 B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그만 삼각형
ABP의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ABC의 넓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2대1로 나눴으니까 똑같이 3개로 나눠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낀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인 법칙 공식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2분의 1 가장 큰 삼각형 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A인데 사인 A는 우리가 계산해놨죠.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지금 AP 길이 몰라요. X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지금 3분의 8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게 아니라 얘 전체의 넓이가 얘가 몇 배가 돼야 된다고? 3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여기는 16 곱하기 2분의 루트 4 그다음에 약분해서 2고요. 그럼 여기는 6x 곱하기 2분의 루트 4 그럼 결국 사라져서 x는 6분의 16, 즉 3분의 8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19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로그 2x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좌표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쓴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써보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하고 만나는 점 AP이고요. 여기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고 나머지 하나 더 y는 2분의 1x 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점은 여기를 C, 여기 A, B라고 했을 때 지금 삼각형 AOB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AOB의 지금 넓이를 정확하게 이 C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2등분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2등분하고 넓이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등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도 문제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BC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삼각형을 정확하게 나눈다는 얘기는 중선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x제곱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고 모든 점들의 관계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지금 A점과 B점에 서로 역함수 관계에서 딱 들어맞는 서로 x좌표, y좌표를 바꿔주면 똑같은 좌표가 되는 좌표들이 되죠. 왜요? 이유가 뭐냐면 y는 기울기가 뭐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하면 x1, y1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즉 역함수 점을 찾아보면 y1, x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b점의 좌표인 x2, y2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좌표끼리 똑같아 버리면 되고 y좌표끼리 똑같아 버리면 돼.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x2랑 y1이랑 같고요. x1이랑 y2랑 같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OB랑 OA의 길이도 같다는 걸 바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OB의 길이는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A의 길이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x2랑 y1 똑같아요. x2가 y1으로 바꿔주면 y1의 제곱. 그 다음에 y2는 x1이에요. y2는 x1을 더해주면 x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어떻게 돼?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 조건에 따르면 기억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아니라 기억 그 문제를 보면 OC의 길이가 2분의 1의 OA다. 근데 우리가 OA랑 OB랑 같은 걸 보였으니까 2분의 1의 O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OB의 중점이 C라는 얘기 가능해서 얘도 동그라미 참이 되겠어요. 그 다음 니은 이제 연장으로 바로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x2 더하기 y1이 4x3이다. 그러면은 y1은 뭐라고 했어요? y1은 x2라고 했어요. 그러면 x2 더하기 x2가 4x3이고 자 C가 OB의 중점이기 때문에 C점의 x좌표 C점을 굳이 얘기 나눈다면 지금 C점도 좌표가 사실은 x3, y3라고 나와는 있지만 C점은 OB의 중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2분의 x2, 2분의 y1이랑도 마찬가지. 둘이 또 똑같아 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를 적용시켜주면 지금 이 x2가 4x3인데 지금 x2가 2x3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똑같다는 걸 얘기해주면 2분의 x2가 x3이니까 양변에 이유를 주면 얘씩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맞는 말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자, 직선 L의 기울기. 지금 여기 L이 누구냐면 OB를 지나는 직선 여기가 L이에요.
자, 이거의 기울기가 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O, C, B가 L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OC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 또는 CB의 기울기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이 되는 거냐면, 자, OB의 기울기. OB의 기울기는 x2분의 y2분. 그 다음 OC의 기울기는 x3분의 y3가 되죠. 얘네들이 똑같아. 자, 그러면 실제로 B라는 점은 우리 곡선, 그래프 y는 이 x제곱의 그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x자리 대신에 x2를 대입하면 y좌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의 x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 이 C는 누구의 점이냐면 이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의 점이에요. 그럼 x 대신에 x3를 대입하면 y 값은 여기 2분의 1 x3를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 근데 니은 조건에서 우리가 x2가 2x3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2 대신에 2x3을 넣을게요. 그럼 2x3분의 2에 2x 세제곱 3제곱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2분의 1 x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 x3 곱해주면 약분돼서 사라지고 그럼 여기는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결국 2에 x3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2로 남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에 마이너스 x3이 되는 거죠. 자,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당연히 같아져야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은 3x3이 1이기 때문에 x3가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x3 대신에 3분의 1 대입해보면 결국 뭐가 돼요? 3분의 1분의 2분의 1에 3분의 1제곱.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2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 돼서 D급도 어떻게 된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을 보시면 자, 양수 A와 A가 양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실수 D에 대하여 첫째 항이 모두 A고 공차가 D,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 AM, BN이 있어요. 자, 그럼 AM부터 일반항을 한번 뽑아봅시다. 자, A에는 첫째 항이 A고요. 그 다음에 n-1 공차가 D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에는 첫째 항 똑같이 A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D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AN을 정리해보면 AN은 계산해주면 계산하지 말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자, 가조건에 의해서 절대값 A1 절대값 A1은 n 대신 1을 넣으면 되니까 뭐예요? 그냥 A1 그 다음에 절대값 B7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은 n 대신 7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A-16, 12 D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똑같대. 자, 근데 절대값까지 얘기해줘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절대값. 그러면은 절대값 A와 절대값 A-12D가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절대값 서로 같다라는 거 얘기할 때 둘 다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그럼 부호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부호가 같은 경우는 A-12D 그럼 계산해주면 D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D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부호 같은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경우 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2D인 경우 그럼 풀어주면은 2A가 12D가 돼서 A는 몇 D가 돼요? 6D가 되는 거죠. 6D. 그러면 지금 A란 값도 6D라고 변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하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D도 물론 뭐겠어요? 0보다 큰 거예요. 왜냐면 A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D도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 나 조건을 생각하면 각각의 절대값을 뺀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한 게 SN이라고 얘기되었는데 우리 얘가 어떻게 생겨난 건지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얘가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BK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A가 6D라고 나왔으니까 일반항 A 대신에 6D라고 넣어보면 AN은요. AN은 A 대신에 6D를 넣으면 N 플러스 5D가 돼요. 전개해서 쭉 풀었다가 다시 묶어주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6D를 A 대신에 6D를 넣으면 B에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8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N은 항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 둘이 곱하면 양수끼리 곱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냥 바로 벗겨지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D는 0보다 크지만 N이 1, 2, 3, 4일 때까지는 괜찮아요. 4일 때는 0이니까 괜찮겠죠. 근데 5부터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풀어줘서 나올 때는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나눠서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1, 2, 3, 4까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4는 사실 n 대신 4를 넣으면 0이잖아요. 0은 절대값을 벗겨주거나 절대값 벗길 때 플러스를 그냥 그대로 하거나 마이너스를 붙여두거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로 경계를 나누지 않을 거고 어차피 자연수 끊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뒤에가 더 앞에가 많을수록 더 변환되는 게 적을수록 좋으니까 지금 여기를 1부터 3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1부터 3까지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부터는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값 즉 n 플러스 5d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나와야 돼요. 빼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8d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n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4보다 큰 애들의 상태에서는 앞에 거는 그냥 나오지만 어떻게 되네? 마이너스 붙으면서 나와. 빼기 마이너스 붙은 거 이제 뭐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정리해서 쭉 풀어주면요. 위에 거는 3n 마이너스 3의 전체 d가 되고요. 다시 쓰면 3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3으로 n-1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3-n d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1부터 3까지. 여기는 4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 이제 일반항 나왔으니까 1부터 넣어보면 되겠죠. 근데 다 더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SN이 10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더하는데 계속 더하는데 최대값 108이라는 게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럼 점점 n 대신에 숫자 1을 계속 넣었을 때마다 숫자가 점점 더해지면서 커지다가 어느 순간은 108을 기준으로 다시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더해지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양수만 더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음수가 나와서 음수를 더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수열은 처음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 딱 보면 아시겠죠. n 대신에 숫자를 쭉쭉쭉 넣어보세요. 점점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P가 108일. 아까 얘기한 그 최대값이 108일. 가장 많이 더했을 때 108이 되는 딱 그 숫자가 되는 P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SN이 0보다 클 때 그러면은 108까지 찍고 최대값 찍고 음수가 계속 더해주면 다시 작아지겠죠. 그럼 계속 더해서 작아지다 언젠가는 음수가 돼서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되는데 그 작아지기 전까지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까지가 얼마니? 그럼 S 몇 가지 더해야 양수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쭉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 얘를 간단하게 우리가 CN이라고 더 볼게요. 그럼 C1 C는 지금 1이니까 여기다 더 대입해서 그럼 뭐예요? 1 대입하면 0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해 봅시다. 방금 설명한 거를 지금 이거 얘기하기 CN 이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얘기한 걸 연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 108이 되는 순간이 존재를 한대. 108이 되는 순간이 존재를 한대. 그러면 지금 계속 더해보죠. 108이 최대값 108이니까. 그러니까 양수들만 더했을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C1은 0이고 C2는 3D일까요? 3D. 3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3은 뭐가 되는 거야?
6t. 그 다음에 C4는 이제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얘는 4 대입하면 9d. 그 다음에 C5는 쭉 8d? 그래서 쭉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3대 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주면 돼? C12D까지. C12까지. 자, 어떻게 규칙 찾았냐면요. C4일 때 9D예요. 그럼 여기 밑에 첨자랑 9랑 더해주면 이게 계속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작아지는 것 때문에 등차줄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9랑 4 더해주면 13이고 얘랑 더해줘도 13이니까 규칙이 1에 1에 더해줘도 13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C13을 넣는 순간 이제 0이 되겠죠. 여기 0.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13까지 다 더했을 때가 얼마란 얘기야? 108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C14부터가 이제 얼마니까? 마이너스 D가 되니까 D는 0보다 크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음수 작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해주면 돼. 그럼 위에 C1에서부터 C3까지 3개 다 더해주는 거는 9D고요. 그 다음에 9D에서부터 D까지 우리 자연수 1에서부터 9까지 더하는 거 생각해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줄 거 하나. K는 1부터 N까지 K. 자연수 이거 다 더해준다고 생각해주면 공식이 뭐였어요?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계산할 거냐면 K는 1, 이거 별개예요. 이 문제랑 별개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K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2분의 9 곱하기 10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얼마예요? 45죠? 40. 그럼 얘네들 다 더해주면 45D라는 얘기예요. 그럼 9D랑 45D를 더해주면 54D가 되는데 얘가 바로 얼마나? 최대값 108이다. 그래서 D가 얼마나? 2다까지도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2다까지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D가 2있기 때문에 다시 쓰면요. C1은 제로, C2는 6이고, C3은 10이고요. C4는 18, 그 다음에 C5는 16. 이렇게 점점 작아져서 지금 C12가 2, 그 다음에 C13이 제로, 그 다음에 C14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C14가 15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가겠죠.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 13을 기준으로 여기 2, 마이너스 얘네들이 더해주면 사라질 거예요.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15랑 그 다음에 또 여기 12 앞에 있는 C11이랑 더해주면 뭐가 돼? 또 없어지겠죠. 같으니까. 부호만 반대니까. 그렇게 해서 좀 똑같아지겠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규칙성을 찾아보면 어디까지 더하면은 다 사라지냐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니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쭉 써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13 기준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 26. 얘네들이 더해서 뭐야? 26이죠. 그럼 얘랑 더해서 26 되는 숫자 뭐예요? C 22? C 22까지 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C 23이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SN이 0보다 큰 범위를 얘기하는데 지금 S22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얘네들이 다 사라져. 여기 지금 여기 얘로 나오는 이 수열 숫자들이 전부 다 계산돼서 다 더해봤자 0으로 그냥 사라진단 말이죠. 사라져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3개 얘네들 때문에 나온 이 3개가 해결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C23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에요. 얘네 더해줘도 마이너스 2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 제일 0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23까지 더하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해. C22까지. 즉 S22까지가 0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의 최대값은 m이 얼마나 얘기해요? 22가 되는 거고 이제 문제 am이 즉 a22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우리 a는 아까 처음에 계산했듯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d는 얼마인지 알아냈죠? 2인지 알아냈으니까 2 곱하기 25 더하기 5 22 더하기 5 27. 그래서 답은 5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22번 이제 단답형 문제 또 초반이니까 수월할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항상 얼마라고 얘기했죠?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9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당연히 9분의 8. 따라서 9 사인 제곱 세타는 8이 되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 지수 방정식 얘기하는 건데요.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해주는 거죠? 똑같이 내보죠. 지수 방정식은 치환하는 거죠. 누구를 치환하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반복되고 있는 거. 어떤 거듭 제곱이 반복되고 있는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냥 막 해주면 안 되고 지금 얘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x 플러스 1제곱이 아니라 x제곱 2x제곱 이거를 치환한다는 얘기예요. 2x제곱을 t로 치환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 어떻게 t는 항상 뭐다? 0보다 크다. 지수니까 x의 모두가 들어오면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치환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자 얘는 사실 2x제곱 곱하기 2인 거예요. 그러니까 30t 마이너스 64가 제로다. 자 64는 3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둘 중 부호는 위에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맞춰주겠죠. 그럼 t 마이너스 32 t 플러스 2가 제로인데 t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t는 32가 돼서 2x제곱이 30이나 그럼 x는 5제곱 5가 돼야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자 밑변환 공식인 겁니다. 밑변환 공식 자 로그 a의 b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다 새로운 숫자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정리가 가능해져요. 자 그럼 문제에서 로그 5의 2가 a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7이 b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25의 ab 제곱이 뭐니 물어보고 있으니까 25도 5의 거듭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밑을 여기 5가 나와 있으니까 얘도 5가 되게끔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밑을 5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7이 되겠죠. 얘가 b인데 여기 마침 로그 5의 2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a라고 나왔으니까 얘 a로 바꿔주면 얘가 a로 바꿔주고 연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양면에 a로 곱해주면 로그 5의 7이 뭐가 되는 거야? a,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다 됐어요. 자 25ab는 25는 5의 제곱이죠. 거기에 ab 제곱인데 그러면은 5의 2ab 그러면 5의 2 로그 5의 7제곱 자 로그 앞에 숫자 상수 2가 있는 거는 올라갈 수 있겠죠? 어디에 거듭 제곱이 되냐면 진수의 거듭 제곱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a 로그 a의 b제곱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있어가지고 로그의 밑이 원래의 밑과 똑같다면 진수가 바로 그 값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야? 7의 제곱. 따라서 49가 정답이 되는 거. 이 내용까지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자, 시그마는 분배 법칙처럼 다 쪼개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25번인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얘는 각각 어차피 덧셈에서는 교합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시그마 자체가 합이잖아요.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b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 까먹었을까봐 다시 얘기하자면 기억해야 될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상수 K와 관련된 어떤 상수가 돼 있으면 지금 얘는 C가 여러 번, N번 계속 더해진다는 뜻이죠. 변하지 않고 이 C가 똑같이 더해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야? NC가 돼야 된다는 거. 즉,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25번 이어서 풀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맞는지부터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AK의 전체 제곱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5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전체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다 수열 얘 합으로 되어 있는 거 쪼개지는 것처럼 다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인데 2는 또 앞으로 실수배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AK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건 시그마 K는 1부터 한 번 더 쓰죠. 1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것까지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얘는 2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뭔지 몰라요. 여기를 알아보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 그래서 다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5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26번 우리 극한 자 나왔는데요. 자 극한 나왔는데 우리가 극한 같이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앞에서 풀었던 내용들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서 조금 막막했을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리미트 x는 1부터 x-1분의 fx가 8이다. 분모에 1 보내봤더니 어떻게 돼요? 분모에 1 보내봤더니 0이요. 그럼 분자에 1 보내봤을 때도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f1은 0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1까지 보냈을 때 여기도 똑같이 x-1분의 gx가 이번에도 뭐야?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도 x 대신에 분모에 x1 보냈더니 0이야.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g1도 0이다. 그러면 gx랑 fx는 정확하게 x-1이라는 무조건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여기 이제 뒤에 뭘 쓸까? 인수분해에서 이제 인수 꼽는 건 알겠어. 그럼 뒤에 이제 뭘 쓸까? 이제 답답하죠. 차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서 차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설정만 해주시면 돼. 왜냐하면 마지막 문제 풀 때 다 지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를 그냥 막막할 때는 안 된다, 찾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한번 하고 접근해 보는 거예요. fx에 대해서 x-1 뽑은 나머지 뭐 몇 차든지 간에 있겠죠? 걔를 그냥 f'x라고 쓰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프라임이라고 쓰는 건 좀 그렇죠. 우리가 미분할 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뭐 비슷하다. fx의 일부분 뭐 몫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프라임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럼 여기는 g 프라임이라고 하면 더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x 더하기 1 fx 여기서 x 대신 1 보내보세요. g1은 0이고 f1도 0이니까 0분의 0꼴이 돼서 극한값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주고 해야겠죠. 왜? fx 위에 설정한 대로 바꿔주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x-1의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fx 대신에 x-1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돼? g 프라임 1분의 2 곱하기 g 프라임 f 프라임 1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실제로 넣어서 계산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대신 이걸 넣는 거야. x-1분의 f 프라임 x 그럼 인수분해 돼서 사라지죠. 그럼 x 대신 1 넣어.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1이 뭐라는 얘기야? 8이라는 얘기야. 밑에도 자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갈 때 밑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gx는 이걸로 인수분해된 거를 올려서 쓰면 g 프라임 x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1이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럼 얘는 x 대신 1 대입하면 2분의 g 프라임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 그럼 g 프라임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1, 8 그래서 1분의 16이 돼서 답은 1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7번입니다. 자, 지수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y는 ax제곱에서 여기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는 거네. 그 이유는 단 a가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이 크면 y값도 커지는 거지만 x값이 작아지면 y값도 작아지는 거지만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게 반대죠. x가 커지면 y값은 작아지고 x가 작아지면 y값은 커지잖아요. 지금 마침 fx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분의 1의 전체 x-a제곱이 되어 있고 g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1, x-3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합성함수 hx가 뭐냐면 f 합성 g예요. 그러면은 fx, x자리 대신에 g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이 위에 있는 지수의 최소가 될 때 얘가 최소값이 될 때 hx는 최대값을 갖는 거죠. 맥시멈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hx가 뭘 갖는 거야? 미니멈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hx가 x는 0하고 5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값 4분의 1. 최소값. 얘가 최대값일 때 최소값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최소값을 찾아봅시다. 최소값. 그러면은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a인데 자 우리 이거 얘를 뭐 px라고 더 보죠. 그러면 px의 최대값은 표준형, 이차함수 표준형 얘기해주는 거죠.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니까 그 대칭축이 2니까 0하고 x 5 사이에 있을 때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갖는 거고 x가 언제일 때 5일 때 자, 이 0하고 5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대칭성 이용해주면 5가 더 멀리 떨어지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지금 이 최대값 최소값은 이 px의 최대값 최소값 말하는 거예요. 그럼 5 대입하면은 8-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8-a가 최대값일 땐 최소값 갖는다고 했어요. 최소값이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이제 최대값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최대값을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죠. 8-a가 2가 되면 돼요. 그래서 a는 6이에요. 그럼 a 대신 6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2분의 1은 또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2의 7제곱 즉 12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 28번 그 28번이에요. 28번을 보시면 지금 이 이상의 자연수 n과 상수 k에 대하여 n제곱 마이너스 17 더하기 19k 얘가 되게 무슨 식처럼 써져 있으니까 함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수 n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고 적절한 k가 있어서 걔가 어떤 숫자고 뭐 이렇게 숫자가 있는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27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7. 그럼 이 27의 n제곱근이 되는 그 실수의 개수를 우리가 fn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n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니까 사실은 함수가 바뀌면 맞는 거죠. 그럼 gn이라고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n제곱근에 대해서 실수의 개수가 어떨 때 나눠지는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n이 홀수다. n이 홀수면 얘가 n제곱근이 얼마가 음수든 양수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fn은 항상 한 개. 1이죠.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일 때는 좀 얘기가 다르죠.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짝수일 때는 이 n 지금 gn이라는 값이 양수면 실수가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음수면 어떻게 되나? 음수면 없겠죠.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그마 n이 2에서부터 19까지 f n이 19다. 그러면 f2에서부터 얘네들을 다 더하면 홀수들은 양수도 음수 간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돼. 1. 홀수들은 무조건 1이 나와야겠지. 1이 나와야겠지. 그럼 지금 1에서부터가 아니라 2에서부터 19까지 총 몇 개냐면 18개죠. 18개죠. 짝수 홀수 나눠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빨간색 되는 부분은 9개. 그렇다면 이 짝수 부분들만 F2, F4, F6, F8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만 다 더한 게 F18 얘네들만 다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얘네들 다 더한 게 19니까 빨간색만 더하면 9니까 얘네들 다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10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0보다 크면 2개고 0보다 작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 10개가 되려면 여기서 적절하게 몇 개가 5개가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아까 여기 처음에 GN을 n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19k를 GN이라고 뒀는데 자 얘를 자연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n제곱 n에 관한 2차 함수식으로 또 보면 아래로 블록이 있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없으면 안 돼요. 0보다 작은 게 없으면 다 2가 되면 뭐 10이 아니라 20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아니죠. 20이 아니라. 그죠? 18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5개만 대입금 만들어져요. 즉 0보다 작은 값이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 값이 정확하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다시요. 0보다 큰 값이 정확하게 5개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몇 개죠? 2부터 10 아까 여기가 총 18개였는데 반이니까 9개죠. 그러면 5개가 이해야 되니까 4개가 온전히 4개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얘를 굳이 2차 함수식처럼 보면 여기 17 n제곱 대칭축이 여기 b의 절반이니까 2분의 b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77 마이너스 8.5가 될 거예요. 8.5. 그럼 여기 맞춰주기 여기가 8 그럼 여기가 7 여기가 9 여기가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4개가 0보다 작아서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6일 때 이게 9개가 맞나요? 9개 맞죠? 아니지 10개지? 미안해요. 자 1부터 19까지가 19개 여기가 18개 짝수주만 9개 맞는데? 9개 맞고요. 9개 맞고 17, 12 미안해. 이 7, 8, 9라고 짝수들만 얘기하는 7, 8, 9라고 얘기하면 되지. 8, 10 여기가 6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12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4개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여기가 4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4 맞춰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n 대신에 4를 넣어보죠. n 대신에 4는 4, 4, 16 마이너스 잠깐만요 5개 짝수들만 5개 8 6, 8, 10, 12 12, 14, 12, 14, 16, 18 이렇게 맞춰보죠. 그러면은 지금 뭐 넣었을 때는 0보다 커야 되냐면 지금 14 들어갔을 때는 0보다 커야 되겠죠. 14 들어갔을 때는 0보다 커야 되고 6 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36 6이니까 6은 36 마이너스 6, 7에 42 7에 42 102 그다음에 19K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19K는 70에서 4 빼주는 거니까 66 그 다음에 14 대입하면은 196 마이너스 14 대입하면 196 46이니까 196 그 다음 빼기 17대 곱하기 14 해주면 47에 28 68 17 238 더하기 19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19K는 뭐보다 커야 돼? 238에서 196 빼주면 2, 4, 40. 그러면은 K는 19분의 42가 돼서 대충 2.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19분의 66보다 작으니까 얘는 대충 3. 얼마가 나와. 그럼 2. 얼마보다 크고 3.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만족하는 정수 K 값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이에요. 네, 29번입니다. 양수 m과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양수 m과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조함수 fx, gx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m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경계가 나눠져서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gx도 m 플러스 1이라는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fx가 알파에 대해서 알파 자극한 알파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대요. 그 다음에 베타, gx에 대해서는 베타 자극한 베타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다. 즉 불연속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그냥 이 fx가 여기 하나만 나와 있으면 여기 경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연속하는 거 없잖아. 우리 다음 함수에서는 불연속하는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는 부분에서 서로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가지고 불연속한다는 게 후보가 된다는 거였죠. 그럼 여기 알파는 누가 돼야 돼? 2m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여기에도 베타가 뭐가 돼야 돼? 베타는 이건 누가 돼야 되냐면 m 플러스 1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얘기하면 지금 얘가 존재한대요. 극한값이 존재한대.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K가 모든 실수 K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GX가 예를 들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이제 어떤 K값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얘가 불연속해. F가 불연속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 M의 2M이랑 M 플러스 1이 각각의 불연속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같은 점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4예요. 그럼 여기 리미트 x가 어디로 보냈을 때? 3으로 보냈을 때 3으로 보내면 이 gx는 불연속하지 않으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해. 하지만 fx는 보내버리면 3에서 불연속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한다는 말에 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값을 다른 값을 가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값을 다 가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려면 남은 건 뭐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m이랑 m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m은 뭐다? 1이다. 이렇게 해서 m 값을 찾아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데는 또 세 가지 얘기해줘야 돼. 첫 번째, 함수값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좌극한, 우극한.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번하고 2번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럼 한번 보내볼게요. 보내보죠. m이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m이 1이면 여기 2. 여기 다 2로 보내는 거. 그럼 이제 좌극한 보내봅시다. 리미트. x가 지금 k가 이제 2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좌극한. 작은 쪽에서 보내는 거. 그럼 fx는 위에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럼 위에 따라가면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고, gx는 밑에 이거 작은 거 따라가면은 2a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a분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4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선생님 1번 왜 함수값 안 해요? 자, 자극한 하면서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 각각 보냈고, 근데 여기 작은 쪽에 다 는 붙었잖아요. 그러면 함수값 따져보려면 여기 위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대입하는 과정이나 극한값 보낼 때 대입하는 과정 똑같은 과정이니까 얘를 그냥 함수값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함수값 존재하고요. A 0이 아니라고 했어요. 0이 아닌 실수 A라고 그러니까 함수값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극한 얘기 나왔어요. 그럼 우극한 똑같은지 봅시다. 우극한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만 해주면 이제 되는 거지. 그럼 fx, gx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우극한 보내면 큰 쪽에서부터 보내면 밑에 fx는 위에 분모 fx는 x에 2를 대입하면 6-4이고, 분모 여기는 gx는 2 보내버리면 3-a죠. 3-2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어떻다? 똑같다 해주면 되겠죠. 이거 풀어버리면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4 a분의 3 마이너스 a 6 마이너스 4a.
그럼 대각선으로 풀면 되겠죠? 전개 그러면은 6a 마이너스 4a 제곱이고 이거 전개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3, 4, 12 더하기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a. 그럼 다 이항시켜주면 계산해서 이항시켜주면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편하겠네요.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 6a 사라질 거고 a 더 있어요. 마이너스 4a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12 되는 거죠. 그럼 조리제법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12 뭐가 될까? 2가 될까? 안 되네. 마이너스 2 이것도 안 돼. 그럼 뭐 3 넣고 3 3도 안 되고 계산 맞나요? 안 되는 거 없나? 잘못됐나? 3, 6, 3, 4, 12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이죠. 마이너스 5이죠. 마이너스 2죠. 6이 사라지고 3차, 2차, 1차 상수 마이너스 3도 안 돼요. 이건 더 안 될 거고 2랑 마이너스 2 안 됐고 잠깐만요. 자 여기 계산 어디가 잘못되는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실수 나온 부분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풀면 이제 A값 나올 건데 그 A값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지금 이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소개할 거였는데 그것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나 조건에 따르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K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항상 존재를 해야 된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함수값이 존재하려면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1, x는 1, k가 1인 거야. 지금 k가 1인 거예요. 자 그럼 k가 1이면 1로 가면 지금 여기가 2보다 작은 쪽에서 1을 보내는 거야. gx는 얘 따라가야 돼요. 즉 x 대신 이제 1을 대입해버리면 a-1 0이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f1 그러면 지금 x가 2보다 작은 거면 여기에서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똑같이 0이 나와야 돼요. f1을 넣었을 때 1 더하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갈 때 fx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대입하면 1 a-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a-2 a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라고 했냐면 a가 뭐라고 했죠? 0의 실수 a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a가 2 또는 a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얘기가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a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넣어 아까 자극한 극한 했던 체크했던 부분 여기다 넣어보면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분의 1 4분의 10 이렇게 돼요. 그럼 자극하고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럼 2를 넣어보면 2분의 4 그다음에 2 넣어보면 3-a분의 3-a 1 a가 2 넣었어요. 1분의 4,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우리
우리 아까 이거 틀린 거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뭐가 잘못됐을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잘못됐네. x 대신에 1을 넣어. 2를 넣어. 2 마이너스 2죠. 대입 2를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4, 2를 넣으면 6 마이너스 4가 아닌가? 아 여기 저기 마이너스 아닌데 미안해요. 여기 플러스죠? 찾았다. 여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4a인데 이렇게 바뀌어야 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a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은 해결됐다. 여기 됐다. 찾았다. 이게 되고요. 그럼 전개하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다. 여기 계산 다시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A값 나오겠죠? A값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대입하면 1이고 여기 2 대입하면 그냥 2 돼서 여기가 이제 같아지죠. 2 대입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이제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 찾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M하고 A값 나왔고 GX 대신에 A가 얼마인지 나왔으니까 정리해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9번 마무리 할게요. 여기까지.